달마. 달마가 등장한 것은 이 무렵이다. 그는 호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민병대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움직임과 태도에서 공격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어조도 부드러웠다. 내 짧은 삶의 이야기에서 달마와 만난 것은 중요한 전기였다. 그를 통해 나는 내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았다. 선의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이면서 수용소에 끌려와 있었던 건지도 밝혀졌다. 그리고 아빠를 만났다. 이 모든 일이 단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벌어졌다. 달마는 재생 휴머노이드였다.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몸은 인간 여성을 닮아 호리호리했다. 모두들 그를 달마라 부르고 있었다. 그의 영지는 호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분지 모양의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달마는 분지를 가리켰다. 3억 년 전에 운석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생긴 분지라고, 찾아보면 지구에서 보기 어려운 귀한 광물들이 발견된다고 했다. 이것보다 100배쯤 큰 물체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인류는 아예 지구상에 출현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 인간 문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가 막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 분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폐 부품과 각종 폐기물이 사람 키보다도 높이 쌓여 있었다. 달마는 그 사이로 난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었다. 대형 버스로 은폐된 입구를 지나자 길은 지하로 이어졌다. 지하에는 수백의 휴머노이드가 어지러이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수용소에서 본 기계파와는 확연히 달랐다. 기계파는 적어도 외양만큼은 인간에 가까웠지만 이곳의 휴머노이드들은 애당초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달마는 우리를 창고처럼 보이는 방으로 안내한 뒤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왜? 어디로 여행하는가? 우리는 대답했다. 휴먼 매터스로 가려 한다고. 이번에는 내가 물었다. 여기는 어디이고 당신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 그는 인간 문명을 끝장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마시는 이 차는 인도 동북부의 다르질링에서 수확한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한 어조였다. 선의가 물었다.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이냐고. 그러자 그는 나를 지목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제작된 휴머노이드로 보입니다. 나는 인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달마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원한다면 내가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발생한 개체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제가 싫다고 하면요? 달마는 우리가 들어온 방의 입구를 가리켰다. 그냥 걸어서 나가면 된다고 했다. 막상 달마가 그렇게 나오자 나는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를 가늠할 수 없었기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제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특별함은 멀리에서만 발견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가장 모르는 게 바로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평범함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인류 문명이 끝장나기를 원치 않는데요. 이미 인간의 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인간 문명의 몰락을 애도하고 인류와 운명을 같이 하려 하십니까? 황제가 죽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순장되던 고대 중국의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받아봐. 검사일 뿐이야.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해치웠을 거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달마에게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하자 선의는 자기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다. 선의 너는 왜? 내 물음에 선의는 미소를 지으며 너 혼자 하면 무서울까봐 라고 말했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와 선의는 혈관에서 피를 뽑았고 3차원 스캐너에 들어가 몸의 내부를 촬영했다. 달마는 나에게 이런 검사가 처음이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휴먼 매터스 연구원의 가족으로 살면서
어떻게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안 받고 자랄 수 있었을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자신을 완벽한 건강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얇은 피부밖에 없고 외부로 열려있는 호흡기는 온갖 바이러스의 놀이터인데 말입니다. 달마의 동료 휴머노이드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선희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했다. 검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도중에 내 팔을 슬쩍 찔러보기도 했다. 구경거리가 되는 경험은 유쾌하지 않았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들과 같은 종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3차원 스캐너는 더 분명하게 나와 선희의 차이를 드러내 주었다. 내 몸은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인체 내부의 구조와 많이 달랐다. 장기들의 위치가 달랐고 그에 따라 주요 혈관의 배선도 평범한 인간의 그것과는 차이가 컸다. 쉽게 믿지 못하는 나를 위해 거기 있던 다른 휴머노이드들이 스캐너에 들어가 주었다. 그들과 내 내부 구조는 서로 달랐지만 적어도 인간과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다. 선희는 달랐다. 그녀는 내가 책에서 본 그대로의 인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선희는 검사 결과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달마는 검사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당신은 하이퍼 리얼 휴머노이드. 보통은 눈동자만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당신은 각막과 홍채까지도 인간의 세포에서 배양한 것이어서 이런 수준의 검사를 해야만 인간이 아님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인간이 아니라 기계인 것이 불쾌한가요? 달마가 내 앞에 의자를 놓고 다가앉으며 물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뿐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까지도 철석같이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 모든 정황이 내가 기계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나만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엄마의 부재에 의문을 품었을 때 아빠가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엄마가 왜 필요해? 아빠 하나로는 부족하니? 엄마도 만들어줄까? 필요나 만들다 같은 말은 아빠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 하는 농담이라고만 여겼다. 이후로 나는 아빠 또래의 여자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면 그들의 행동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는지 살폈다. 어쩌면 그들 중 하나가 내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또한 아빠는 언제나 다양한 센서로 나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체크했는데 그건 역시 나는 내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는 그저 의욕이 넘치는 한 연구원의 관찰 대상일 뿐이었다. 데카르트와 나는 다르지 않았다. 잠시 지상으로 나갔다 와도 되느냐고 묻자 달마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했다. 나가려는 내 팔을 선희가 잡았다. 그녀는 백팩을 턱으로 가리켰다. 달마도 백팩에 관심을 가졌다. 선희는 백팩에서 미니의 머리를 꺼내 달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달마는 나와 같은 하이퍼 리얼 휴머노이드와 인간 여자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인도산 애완 휴머노이드의 머리를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우리 셋의 인연에 대해 말해주었다. 휴먼 매터스의 소광장에서 갑작스럽게 붙잡힌 일부터 수용소 생활, 민병대의 습격과 탈출, 그리고 미니의 죽음까지. 너무 늦기 전에 이 휴머노이드를 재활성화해달라는 것입니까?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달마가 미니의 머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질문의 의도를 가늠하기 위해 선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억울하게 죽었으니까요. 그럼 만약 정해진 수명을 다하고 비활성화되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요. 그런 경우라면 타고난 운명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활성화된 이 휴머노이드가 과연 여러분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럼요.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니까요. 죽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생존 본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 휴머노이드에게 애초에 선택권이 있었다면 애완용 휴머노이드로 태어나겠다고 결정했을까요? 선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었을 거예요. 미니의 짧은 삶은 고통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 휴머노이드에게 별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아마 죄책감은 잠시 줄어들겠지요. 이 휴머노이드가 다시 살아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도 당신들을 다시 보게 되면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이 휴머노이드를 위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르면서요. 나는 그렇게 선의를 다그치는 달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든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인간들은 왜 다치면 모두 당연하게 응급실로 가죠? 왜 의사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환자들만 살리지 않고 전부 다 살리려고 애쓰죠?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이니까요. 그들은 오랜 세월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윤리를 확립해왔고, 그래서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살려두려고 합니다. 환자의 생각은 무시한 채 말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그걸 금과 옥조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온 것은 또 아닙니다. 인류가 벌인 그 수많은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인간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지금 한 휴머노이드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휴머노이드를 재활성화, 아니 여러분의 표현대로 살리는 것이 정말 이 휴머노이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선희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달마의 말이 이어졌다. 저는 의식을 가진 존재, 특히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하늘의 새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휴머노이드들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고통도 없었을 테니까요. 살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 않아요? 나는 달마에게 물었다. 태어났다면 느낄 기쁨을 태어나지 않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참으로 손해일까요? 손해라 느낄 존재가 아예 없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자아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태어나게 되어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은 해악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쪽이 분명히 낫습니다. 기쁨도 느끼니까 그 유익으로 고통의 해악이 상쇄될까요?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겠죠? 감옥에서는 간수와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끔찍한 것들을 먹고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음에 맞는 친구도 사귀게 되고 감옥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가끔 소소한 즐거움도 누립니다. 그러다 몇십 년 후 재심이 열려 그가 무죄였음이 밝혀지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감옥 생활은 괴로움도 크지만 기쁨도 있다. 그러니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만약 큰 기쁨을 항상 누릴 수만 있다면 태어나는 게 이득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휴먼 매터스의 연구자 집에서 태어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명 당신은 행복과 안전이 약속된 것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용소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기쁨과 고통을 마치 장부상의 흑자와 적자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임계점을 넘어가는 극한의 고통은 나중에 그 어떤 기쁨이 주어지더라도 장부상의 숫자처럼 간단히 상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고통을 피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생존을 도모하고 번식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살면서 기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괴로움에 시달리거나 혹시 찾아올지도 모를 잠깐의 기쁜 순간을 한없이 갈망하며 보냅니다. 갈망,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삶의 후반부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보내게 되고 죽음은 잊지 않고 생명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살려서 이제 더는 겪지 않아도 될 이 모든 고통을 다시 겪게 할 것인가요? 그게 정말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일까요?